안녕하십니까. 잠실마이스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1차 역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역세권은 기존에는 250m 이내가 기준이었는데 한시적으로 350m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22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인데 이번에 2년 늘려서 24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역세권 확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350m 이내인데 24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1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250m 이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250m 내지 500m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세 주택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최대 준주거지역까지로 종상향하고 또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시행자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좋고 시나 당국에서도 그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주거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준주거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700%로 완화, 즉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역세권은 250m 이내는 7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해주고 지구중심 역세권은 250m 이내는 600%로 그 외 비중심지 역세권은 350m 이내에는 500%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보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는 최대 2배까지 완화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준주거지역 채광 방향 이격 높이의 4분의 1로 완화하는데 즉 용적률을 400에서 500%는 1.2배, 500에서 600%는 1.5배, 600에서 700%는 2배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실질적으로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제도와 관련해서 잠실동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지하철 승강장에서 350m 그 범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잠실동은 크게 3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역, 잠실세내역, 그리고 삼전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역 주변에는 원래 아파트라든가 기존의 개발에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잠실 세내역 같은 경우는 북쪽에 서나 리센츠 아파트 쪽에는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기존의 새마을 전통시장 그쪽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삼전역 주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전역 같은 경우에는 삼전역 중심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차 역세권을 승강장에서 350m로 완화하게 되면은 그 반경에 드는 주거지역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030 서울 플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3도심, 한양, 도성, 여의도, 영등포, 강남 3도심과 아울러 잠실을 포함한 그림에서 보는 노란색 영역, 즉 7광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12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잠실 같은 경우는 7광역 중심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잠실 같은 경우는 역세권 250m 이내의 경우에는 이번 제도와 같이 7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잠실동 역세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잠실 세내역,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삼전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용적률이 700%까지 적용될 수 있는 250m 이내의 거리를 보면은 각 지도에서 두 개의 원의 내부에 있는 작은 원, 이 원이 더 짙은 원이 250m 이내이고 이 지역이 추후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제도와 맞물려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삼전역 주변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그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뀐 제도에 따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잠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